55k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DC 충전 옵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중에서 급속 충전되는 차는 이 차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수입차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드디어 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거 페이스리프트도 아니고 완전 풀체인지예요. 안팎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전면은 이렇고요, 측면은 이렇고, 후면은 아니고 뭐 램프가, 야, 실내는 뭐 미래 느낌도 살짝 있고, 아유 훨씬 좋아요. 어쨌든 새로운 E클래스 어떻게 생겼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일단 벤츠가 내놓은 영상을 함께 보시죠. 멋있게도 하셨네. 영상 제목이 시승의 진화. 아니 뭐 이렇게 거창해. 태워줘서 고마워. 그러니까 언제든지요. 진짜? 절대 아니죠. 15분 전 이렇게 나옵니다. 야, 이거 재밌다. 한 남자가 벤츠 시승센터에 오죠. 시승센터에서 급하게 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냥 안 태워줄 것 같으니까 시승해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휠이 굉장히 멋있다고 살짝 보여줘요. 심리스 도어 핸들이 딱 나오네요. S클래스에 달려있던 거 그대로 붙였네요. 이야,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땐 굉장히 이상한데 각각을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멋있는데요. 인테리어도 보여지는데 역시나 인테리어 예쁘네요. 3세대 MBUX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센터 디스플레이랑 이런 것들 보면 EQ2하고 굉장히 닮았는데 EQ2보다 더 멋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테일램프가 나오는데 스타 디자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벤츠의 이 세꼭지점이라는 거죠. 요 가운데 요 비어있는 부분이, 글쎄 이게 그렇게 보이나? 너무 못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테일램프를 보면 벤츠 엠블럼으로 도배를 할 기세죠. 뒤쪽에 있는 벤츠 마크가 지금 5개가 있는 거잖아요. 벤츠의 자부심이 너무 강한 거 아닌가. 시승을 시작하는데요. 디지털 월렛으로 키를 보낼 수 있네요. 물론 BMW도 됩니다. 현대차는 안 돼. 독일 회사들이 지금 애플하고 친하게 이런 것들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가장 스마트한 벤츠에 앉아있다고 해요. 아니, EQS나 S클래스보다 이게 더 좋은 차란 얘기인가요? 이 차는 어떤 드라이버하고든 맞춰갈 것이다, 진화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대치기 하면 사람이 바뀌었어요. 실리콘밸리 사장처럼 바뀌었죠. 내 회사는 블록체인으로 웹 3.0으로 진화하는 어쩌 이딴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듣더니 아무 뜻도 안 되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 테슬라 까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여러 기능들을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거나 루틴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퇴근하고 집에 갈 때 알아서 마사지를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엄청 멋진 차라고 차에 대해서 디자인이 어떻고 저떻고, 운전 중에도 조수석 디스플레이로 영상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수석에서만 플레이되니까 운전자는 전혀 방해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게 방해가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런 사악한 마법,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변하네. 요가학원 선생님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러더니 스트레스를 다른 데로 보내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앵그리버드를 해서 돼지를 잡으면서 이렇게 분노를 돼지한테 표출해라, 이런 얘기죠. 그런 얘기하고, 히팅 시트 있다고, 통풍 시트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에너자이징 코칭 기능도 얘기를 하네요. 에너자이징 코칭은 아시겠지만 벤츠에서 버튼 하나를 눌러서 음악, 뭐 마사지, 앰비언트 라이트,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막 바꿔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자동차들이 다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스마트워치하고 통합해서 심호흡 하세요,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해준다고 합니다. 서머트로닉 에어벤트, 이건 신기하네요. 에어벤트를 꼭 손으로만 이렇게 조작하는 게 아니라 에어벤트가 자동으로 이렇게 움직여지는 기능이 있다고 해요. 좋은 건가? 저는 그런 거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선풍기 돌듯이 방향을 알아서 바꿔주면 그럼 좋지 않을까? 미팅이 늦지 않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니까 시간은 환상에 불과해, 이러면서 갑자기 내 운전대를 내 친구 빌리한테 맡길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중인격이었네. 버메스터 4D 사운드 시스템을 갑자기 설명하네요. 어쿠스틱 유리라고 해서 이중 접합 유리로 사방을 이렇게 감싸서 굉장히 실내가 조용하다, 이 소음 수준이 동급 최강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악에 맞춰서 앰비언트 라이트 전체가 번쩍번쩍번쩍 합니다. 아니, 이거 무슨 미국 양카 튜닝이잖아, 이거는. 요즘 이런 튜닝 하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고속버스에서 영감을 얻은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분 비즈니스맨이 됐습니다. 연료가 없다면서 갑자기 소리를 질러요. 팔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E클래스는 지금 배터리만 갖고 100km 주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란 얘기죠. 전기 꽂아서 배터리 충전하면 엔진 시동을 한 번도 안 걸고 100km를 갈 수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있고요. 옛날 전화기를 끄집어내서 뭐라 합니다. 그러니까 웹엑스 안 되는 자동차를 바보 같은 전화기에 지금 빗댄 거죠. 웹엑스 무조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화상회의 소프트웨어예요. 우리나라는 거의 안 쓰죠. 차라리 웹엑스보다는 지금 줌을 넣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줌이 호환되는지는 여기 영상이 나오지 않네요. 셀피를 위한 카메라가 여기
대시보드 위에 딱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히는 거 이거 좀 용납이 안 될 것 같은데 테슬라에도 이거 실내 찍는 카메라 있거든요. 거기다 테이프 붙이는 분들 꽤 계세요. 노트북에도 여기 테이프 붙이는 분들 많잖아. 카메라가 평소엔 숨겨져 있다가 화상회의할 때 튀어나와야 될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이런 우리나라 분들 아주 싫어합니다. 다시 공통하기 전에 웹칩이랑 블루칩을 손에 넣어야 합니다. 독일어로 지금 설명을 하는 줄 알았는데 독일어가 아니네. 한국어네요. 잘하시네. 레드칩 또는 블루칩을 손에 넣어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글로벌 영상인데 갑자기 한국말이 나오니까 아주 생소해요. E클래스 세계 1위 판매의 위험입니까? 미국보다 많이 팔잖아요. 거의 한국을 위한 자동차인데? 어쨌든 이게 뿌듯한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위험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영화 끝났으니까 등장인물이 여기 나타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휠, E클래스 램프 이런 게 등장인물이라고 합니다. 심리스 도어 핸들 이런 것도 등장인물이라고 하네. 지금 차 론칭하는 영상 중에선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잘 만들었네. 정신 사나워요? 자, 이번 신형 E클래스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간단하게 더 살펴보면요. 전면부를 보면 이거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그릴이 약간 처진 것 같지만 뭐 오케이 괜찮습니다. 근데 옆에 DRL 요게 요런 식으로 생겨서 요게 좀 저는 선이 좀 분명한 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괜찮나? 일단 헤드램프 위쪽에 있는 DRL은 한 줄로 쭉 그어졌습니다. 요즘 들어서 현대차도 그렇죠. 위쪽에 쭉 그어진 DRL이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떠오르기도 하고 요 둘이 분리돼 있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전체가 커다란 램프라서 요게 조금 내 취향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기도 하고 그리고 EQE, EQS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부분이 이 그릴과 헤드램프가 이렇게 붙어있어서 한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 요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지금 디자인이 EQE처럼 됐어요. 이게 맞는 방향인가. 근데 벤츠는 처음에는 다들 욕하잖아요. 다들 욕하는데 보다 보면 나중에는 저게 멋있는 건가? 이러면서 살짝 바뀌는 거 그게 벤츠이기 때문에 요것도 지금은 조금 이상하지만 나중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측면은 변화된 게 거의 없어요. 이전 모델의 페이스리프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 벤츠 E클래스는 원래 전통적으로 창문 라인을 거의 비슷하게 가져가죠. 그게 너무 비슷한데 도어 손잡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는 S클래스처럼 이렇게 쑥 들어가게 그리고 반짝반짝 빛나게 생겼네요. E클래스 손잡이 이렇게 만들면 S클래스 오너나 EQS 오너가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인테리어 이거 S클래스의 디자인이라고 하더니 E클래스 인테리어를 이렇게 만들어? 라고 하면서 이전 세대에서도 이렇게 화를 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클래스 먼저 내놓고 S클래스 살 사람들 다 사고 나면 그때 E클래스 내놓는 거죠. 그러면 E클래스가 S클래스급이네 하면서 E클래스 원했던 사람들이 또 와 사고 벤츠가 장사를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실내로 들어오면 번쩍번쩍하죠. 하이퍼 스크린은 아니고 MBUX 슈퍼 스크린이라고 이름을 또 붙였습니다. 벤츠는 이름 붙이는 거 정말 좋아하죠. 이 슈퍼 스크린이 하이퍼 스크린보다 한 세대 진화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하이퍼 스크린은 계기판, 센터 디스플레이, 오른쪽 디스플레이가 다 한 덩어리로 붙어있기 때문에 각도가 약간 누워있어요. 계기판이 누워있어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서 있습니다. 계기판만 분리시켰어요. 여러 가지로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디스플레이보다 계기판이 훨씬 더 튀어나오니까 핸들에 덜 가려지는 면도 좋고요. 핸들 모양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자동차가 똑같죠. 벤츠는 핸들이 C클래스부터 S클래스, EQS까지 똑같습니다. 핸들 디자인은 굳이 그렇게 다를 필요가 없는 건가 싶어요. 지금 이건 AMG 핸들인데 핸들이 뭐 이렇게 두 줄로 있어서 처음에 이 기괴한 게 뭐냐 했는데 사용해보면 또 편하죠. 보지 않고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이렇게 2층으로 있다는 게 굉장히 좀 편하다고들 합니다. 슈퍼스크린 조금 더 보면요. 운전 중에도 영상을 재생해 준다고 해요. 아니 운전 중에 영상을 재생하면 어떻게 이거 집중을 할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죠. 조수석에 사람이 타야지만 운전 중에 조수석 스크린을 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운전자가 조수석에서 재밌는 거 마침 하네 하면서 고개를 딱 돌리면 모니터가 꺼진다고 합니다. 좀 열받겠는데? 마녀의 마법이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약간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아요. 눈을 감지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안 됩니다. 실눈 뜨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근데 우리나라 법규에 운전자의 시야가 있는 곳에서 동영상이 플레이되면 안 된다는 법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의 시야로 볼 것인지 아닌지 이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 그랜저 TG에서는 그런 거 있었어요. 센터 디스플레이인데 편광
필터를 입혀서 운전자 쪽에서는 내비게이션이 보이고 조수석 쪽에서는 DVD 내용이 보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던데 벤츠에서는 편광 필터를 쓰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동영상 플레이를 그럼 어떤 걸로 할 수 있나? 사실 우리나라 자동차들은 디스플레이가 큰 게 있어도 일단 뭐 동영상이 플레이가 안 돼. 동영상을 HDMI로 꽂아라 이런 차도 있고 HDMI 자체도 못 꽂는 차도 있습니다. HDMI는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징크라는 앱이 있네요. 징크라는 앱은 메르세데스 벤츠가 인수한 회사인데요. 동영상을 플레이해주는 스트리밍 서비스 앱입니다. 틱톡도 있습니다. 틱톡은 약간 미국이나 유럽이나 조금 미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틱톡을 사용하면 중국의 진핑이 형이 같이 보는 거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은 틱톡 못 씁니다. 유럽에서도 틱톡을 깔 수 없게 돼 있어요. 틱톡이 차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면 이 차를 미국 정부는 못 살걸? 그러지 않을까? 틱톡이 깔려 있는 거를 보면 굉장히 용감한 거예요. 남들이 욕하든 말든 어쨌든 지금 중국에 팔아야 된다 이런 입장으로 보여지죠. 이게 그러면 게임을 앵그리버드만 할 수 있나?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벤츠 앱스토어가 따로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개발하도록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안드로이드 앱스토어를 그대로 열어주면 이게 해킹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벤츠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 같은데 당연히 유료겠죠? 네. 이 차는 후륜 조향도 있어요. 후륜이 4.5도 돌아가는 후륜 조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구독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차를 보고 나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엔진은 어떤 게 들어가나 궁금하시죠? 이번 E클래스에는 전 모델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4기통 가솔린 엔진이 들어가는 E200이 있고요. 디젤 엔진 들어가는 E20D가 있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300E가 있고요. E400E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파워트레인은 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한 번 충전으로 100km까지 그냥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물론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고 WLTP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선 이거보다 30%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도 70km를 간다는 얘기니까 상당히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배터리가 25.4kWh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미니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32kWh가 들어가잖아요. 미니 일렉트릭하고 비슷한 정도의 배터리가 들어간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충전 출력을 55kW까지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게다가 DC 충전 옵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플러그인 중에서 급속 충전되는 차는 이 차밖에 없을 것 같네요. 이 정도 되면은 약간 EQ2하고 경쟁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E클래스 신형 모델이 나왔는데요. 올해는 아주 특별한 해죠. BMW도 5 시리즈 풀체인지 모델을 내놓습니다. 게다가 또 아우디도 A6 신형을 내놓죠. 독일 3사가 원래는 한 1, 2년씩 엇갈려서 차를 내놨어요. 이제 그런 거 없어. 싸워서 난 이길 거야 라는 식으로 막 치열하게 경쟁하게 된 것 같은데요. 승자가 누가 됐든 간에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